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홍보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를 강타하며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선 경찰의 마약 조직 소탕 작전 과정에서 130명 넘게 숨졌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좀 더 큰 폭의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85% 선까지 내려오면서 2.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걱정이 여전하지만 고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다고 인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n the labor market, the unemployment rate remained relatively low through August. Job gains have slowed significantly since earlier in the year. 파월 의장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폭 금리 인하 등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다음번 회의인 12월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도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경제책사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오늘도 대폭 인하 주장을 한 걸 놓고는 회의에서 강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도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어제 10%에서 오늘은 4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What it's doing right now is actually just taking its foot off that brake and moving us back to neutral. We'll coast for a little while until we can figure out what the next step needs to be.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6월까지 임기인 파월 의장 후임으로 자신의 측근을 올해 안에 지명해서 힘 빼기에 나설 전망이어서 금리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Special bond that we've had it for a long time.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2시간 40분 정도 지난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만찬장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We did. We reached a deal.
대통령실은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에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원금 회수 전까지 수익 배분을 한미 간 5대5로 설정하고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 협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뜻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활용됩니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반도체도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현금 2천억 달러 투자와 별개로 정부는 미국 조선업 재건 마스카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투자 방식보다는 국내외 은행을 통한 대출과 보증이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금 2천억 달러 역시 추가로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혀 조선업 협력에 두 나라가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선업 1,500억 불이라 그래서 뒤에 있는 앞에 캐시 2천억 불이 조선업에 아예 쓰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천억 불 이 부분도 조선 분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협상 타결로 국내 완성차와 차 부품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지난 7월 말 한미 두 나라가 구두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이 지난달부터 15%의 관세만 내면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저녁 자동차 관세 인하에 안도감을 나타내며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습니다. 품목 관세가 적용 중이거나 예정된 품목을 제외한 15%의 상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경쟁국인 타이완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의약품과 목재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부품과 복제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방어한 걸 정부는 성과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에 핵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방위비 증액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기술을 보유하고도 한미 원자력 협정 탓에 군사 목적의 핵 연료 활용이 제한돼 핵잠수함 추진 연료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해역 쪽 잠수함 추적도 언급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잠항 능력 등 작전 능력이 뛰어난 핵 잠수함을 동맹국인 한국이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에 대한 미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 언급은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라 단순히 북쪽과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에 공감했고 양국은 후속 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용 후 핵 연료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부했습니다. SBS 강윤입니다. 네,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홍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게 훌륭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기간에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더 성사시켰다는 제목으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약 51조 원 규모로 보잉사 항공기 103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LS그룹은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HD현대와 서버러스 캐피탈은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해 7조 원 이상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 대부분은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된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또 한국 공군이 새로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방산업체와 3조 원대의 계약을 맺은 점도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cherished American friend and a close ally. And as we can see in this beautiful city, it's truly one of the most remarkable nations anywhere on earth.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자권 전환에 명확한 지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미국 부담을 줄여나가는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를 강타하며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아이티에서는 160여 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도미니카 공화국과 자메이카에서도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 멜리사가 덮친 자메이카는 전력망이 마비되고 도로가 끊기면서 국가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멜리사는 쿠바를 거쳐 세력이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시속 16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현재 바하마와 버뮤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긴급구호팀과 인도적 지원금을 투입하며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캘리포니아 옥스나드 지역에서 연방당국의 이민 단속 중 아이스와 시위대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단속을 벌이자 수십 명의 주민들이 항의하며催涙액과 페퍼 스프레이까지 사용됐습니다. 영상에서는 요원들이 한 명을 체포하고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종료됐으며 자세한 영장 내용과 체포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방된 인원은 약 52만 명, 자진 출국자는 160만 명으로 모두 212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9개월 동안 52만 7천여 명을 추방한 것은 전례 없는 성과라며 연말까지 추방 인원을 6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만 12만 명 이상이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며 연방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전국 아이스 25개 지부 가운데 12곳의 책임자를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내년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평균 26% 인상될 전망입니다. 비영리 보건정책연구소 KFF는 이 같은 인상폭이 10여 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미시시피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용 원숭이들이 이송 중에 집단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59번 고속도로에서 툴레인 대학 연구소 소속 원숭이 21마리가 이송 중이던 트럭의 사고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플로리다의 한 연구기관으로 옮겨지던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탈출한 원숭이 가운데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탈출한 원숭이가 C형 간염이나 코로나19 또는 헤르페스 등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에게 접근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마약 조직 소탕 작전 과정에서 하루에 130명 넘게 숨지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중무장한 경찰 수십 명이 골목마다 포진해 사주 경계를 섭니다. 총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지고 부상당한 경찰이 급히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어제 리우데자네이루 북부 빈민가에서 대규모 마약 소탕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주 정부는 사망자가 6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빈민층을 대변하는 리우주 공익법률기관은 현장 시신까지 포함하면 최소 132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경찰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리우 최대 범죄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를 겨냥한 것으로 2,500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숲속에서 수습한 시신 70여 구를 거리 위에 늘어놓고 신원 확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리우 주지사는 사망자 대부분이 범죄 조직원이며 진짜 희생자는 사망한 경찰 4명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인권단체들은 일부는 머리나 등 뒤에서 총을 맞은 민간인이라며 학살에 가까운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성명을 내고 브라질 빈민가에서 되풀이되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이라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 주 리우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 관련 국제행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청소년 미식축구 경기 도중 총격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목요일 저녁 7시쯤 글렌데이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32살 남성은 경기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유소년 팀을 위해 간식 판매를 하던 중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제보자의 $5,000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독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한 승객이 포크로 다른 승객을 공격하는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긴급 회항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5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던 루프트한자 여객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 국적의 28세 남성이 기내식 식사 후 잠을 자던 17세 소년의 쇄골을 금속 포크로 찌르고 또 다른 17세 소년의 머리도 공격한 겁니다. 비행기는 즉시 보스턴 공항으로 회항했고 착륙 직후 이 인도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 아니라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사실상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Korean Peninsula, and I know you are officially at war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담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만나겠다며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선 북한이 늦어도 어제까지는 호응 입장을 내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작 북한은 그제 서해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이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방한 직전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북미 정상 만남에 부정적 신호를 보낸 걸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만남은 아직은 좀 성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는 등 수위 조절을 한 걸로 볼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만납니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무역 분쟁 해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I think it'll be a good deal for both. And that's really a great result. You know, that's better than fighting and going through all sorts of problems and 两国元首将就事关中美关系的战略性、长远性问题以及共同关心的重大问题深入沟通。 미중 모두 갈등의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일단 확전 자제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은 100% 추가 관세 부과 철회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와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차단을 약속하고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춰 대중국 관세를 45% 선에 맞출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의 기술 통제와 양안 문제 등 민감한 현안까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에이펙 의장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에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언론도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 문화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번 시 주석의 방안이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훈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취타대의 환영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들어섭니다. 나라의 손님, 국빈을 맞기 위해 10분여 전부터 입구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환영 행사는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황금빛 미래를 상징하는 금빛 넥타이를 맺고 금빛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6년 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주신 트럼프 대통령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미국 대통령 가운데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흡족한 듯 훈장을 취재진에게 보이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Like to wear it right now. Thank you so much. 특별 제작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엔 한반도에 처음으로 통일을 가져온 신라의 정신으로 한미동맹의 황금기를 열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빈 환영 행사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수행원에게 금관을 가리키며 특별히 잘 챙겨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라고 지시했다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ATM을 동전으로 막아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카드를 넣지 못하도록 기계를 일부러 고장낸 뒤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비밀번호를 외운 뒤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들은 추격전 끝에 체포됐으며 현재 사기 공모와 재산 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자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사가 수천 가구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에디슨사는 산타애나 강풍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벤투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에서 수천 가구의 전력을 차단했으며 추가로 2만여 가구에 대한 차단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기상청은 LA와 벤투라 카운티에 산불 고위험 경보인 레드 플래그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일명 샌드위치 세대에 속한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광고 마케팅 기업 아자가 주최하고 서울 메디컬 그룹 SMG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1월 8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리며 UC 얼바인 치매와 알츠하이머 연구 책임자인 신혜원 박사와 그레이스 유, 그레이스 리 등 재정과 법률, 메디케이드, 메디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샌드위치 세대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LA 한국교육원이 한국대학 유학을 꿈꾸는 학생을 위한 대학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4년과 2025년 LA 지역에서 개최한 한국 유학 박람회 참가 대학의 최신 진학 정보를 종합한 자료 모음으로 카이스트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18개 주요 대학의 전공 분야와 입학 정보, 장학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강전훈 한국교육원장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교내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911 직통 비상경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교내 총격 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911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경보 시스템을 교내에 전국 최초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우선 시내 5개보로 2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후 전체 학교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31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순회 영사에서는 재외국민 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국적이탈 신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조지아주 슈가힐 주택가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소총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폴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6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슈가힐 주택가에서 최 모 씨가 아는 사이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소총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985번 고속도로 남쪽 8번 출구 부근에서 최 씨를 체포했으며 소총과 총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부담이 안 될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협상단의 침착함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세부 협상도 진지하고 냉철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